집에서 총알을 만들고 있는 한 남성. 평소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미국 피츠버그에는 어느 한 흰색 승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차기계에 동전을 하나 넣은 후 준비된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뭔가 저지를 것 같은 한 남성. 그는 계획한 듯이 순식간에 6발의 총알로 5명을 죽이고 뒤늦게 경찰들이 현장에 들이닥치죠. 사건을 맡은 에머슨 형사는 주차기계로부터 조금 전 남성이 넣었던 동전을 확보한 후 지문을 분석하여 신분 대조를 시작하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단 하나의 탄피도 확보하면서 그렇게 밝혀진 진범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죠. 의문의 살인 그리고 수상한 증거, 그가 없인 어떠한 것도 밝혀낼 수 없다. 오늘의 영화 잭 리처 1편입니다. 시리즈를 리뷰하다. It's life or death now, James. By that, I mean you're doing one or the other. 조금 전 사건으로 신문을 받는 제임스 바. 하지만 신문을 받고 있는 남자는 주차장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의 진범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죠. 그렇게 누명의 씨인 제임스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종이에 뭔가를 적는데 Jack Reacher, born Jack, not John, no middle name, is a ghost. No driver's license, car nor 제임스가 부른 사람은 전직 군 수사관 잭 리처. 그는 엄청난 훈련과 수많은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죠. 2년 전에 군복을 벗은 이후로 어느 순간 죽은 사람처럼 없는 존재로 살아왔기에 그를 찾는다는 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제임스의 소식이 뉴스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그를 만나기 위해 직접 에머슨을 찾아가는 리처. James Barr. So what happens now? Well, now he's in a coma. We'll try him when he wakes up, if he wakes up.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임스. 그는 조금 전 신문을 받고 후송되는 과정에서 마치 계획된 듯이 같이 있던 죄수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이 상태까지 오게 됐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다른 반응을 보이는 리처. 그는 제임스를 도와줄 것처럼 등장했지만 돌연 본인과는 친분이 없다며 방을 나서는 리처. Nice meeting you. Hey, Mr. Reacher. Hey! So you're the DA's daughter. Oh, Jesus, please. 리처는 가는 길에 우연히 변호사 헬렌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제임스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는데 Is this a privileged conversation? Of course, it's a client conference. Nothing we say here can be repeated. There are 4 types of people who join the military. 제임스는 과거 이라크 전쟁에 파병된 군인이었고 당시 잭도 그곳에 파병됐었죠. 그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입대했지만 파병된 동안 훈련만 받았고 결국 총 한 번 못 쏜 채 철수 명령을 받았죠. 그 결과 끝내 내면에 숨겨져 있던 욕구가 폭발했고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결말을 불러왔는데 당시 헌병장교로 있었던 리처는 제임스를 체포하고 그의 자백을 받았지만 다행히 그가 죽였던 사람들은 성폭행 강간범들이었기에 사건은 조용히 넘어갔죠. 하지만 여전히 리처가 그를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헬렌. Last time I saw Barr, I made him a promise. And when I saw his name on the news, I came here to keep it. You said he confessed in Baghdad. He didn't confess this time. I want to know why. You want to know why. I can see it's eating you. My lead investigator has complete access to the evidence. All of it. I want to see he gets a fair trial. 헬렌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 당시의 기록부터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까지 확인하는 잭 리처. 그리고 그런 리처를 미행하고 있는 한 남자. 리처는 미행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전직 탑 수사관답게 그날의 모든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죠. 다음날 잠시 기분 좀 풀 겸 어느 한 술집으로 가는 리처. 그리고 때마침 등장하는 한 젊은 여성.
What's your name? Jimmy Reese. I'm old enough to do a lot of things. I'm on a budget, Sandy. I am not a hooker. Well, a hooker get the joke. Hey, outside. 갑자기 등장한 여자 때문에 그녀의 남자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잭 리처. It's your last chance to walk away. 순식간에 그들을 처리했지만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듯이 곧바로 등장하는 경찰들. Am I free to go? You're working for me. Do you understand that? She came on to me, picked a fight. Which never happens in a bar. Someone sent those boys to put me down.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리처. 한편 제임스에게 누명을 씌운 이번 사건의 진짜 범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So Barr asked for this soldier by name. Then he shows up at the river today, then up on the highway. Almost like he knew something. He said we don't like people asking questions. No, we sure don't. So I took steps. 리처의 예상대로 술집에서 시비를 걸었던 남자는 리처를 처리하기 위해 그가 직접 고용했던 것. 하지만 계획과 달리 리처는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출의 위험만 남긴 그는 결국 이번 사건의 배우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되죠. Drop me at the auto parts store. Wait, which one? No, she just said the auto parts store. She? Who? Reacher, can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한편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술집에서 봤었던 그녀가 말한 단서를 따라 어느 한 가게로 들어서는 리처. I didn't know that was gonna happen. It was Jeb. Jeb Oliver. His address. Write it down. I'm really sorry, mister. 그렇게 샌디가 적은 주소로 잽을 찾으러 가는 리처. 그의 집을 둘러보지만 이미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보이고 뭔가 한 발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잽의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는 리처. Are you suggesting? James Barr is innocent. 술집에서 시작된 싸움과 어디론가 사라진 잽, 거기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며 얻은 모든 단서로 보았을 때 제임스가 무죄라고 확신하는 리처. 주차기계에 들어있는 의문의 동전부터 현장에서 발견된 오직 하나의 탄피, 사격하기에는 너무 눈이 부신 햇빛, 빗나간 한 발의 총알, 제임스의 짓이라고 보기엔 생각보다 너무 뛰어난 사격 솜씨,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은색 아우디 등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정황이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제임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조작된 증거라며 리처는 헬렌에게 사실을 다시 해석해서 알려주죠. A conspiracy to kill 5 random people? It's ridiculous. 4 random people. 또한 단순히 무작위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며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는데, 악당이 노린 건 회장을 죽이고 회사를 가로채기 위함. 그들이 노린 진짜 목표는 단 한 명이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4명도 죽인 거였죠. 리처의 얘기를 듣자 이제야 모든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느꼈는지 갑자기 제임스의 변호를 그만하겠다는 헬렌. 사건은 그렇게 묻혀져 가는 것 같죠. Reacher. There's a gun range in Ohio. Target's out to 700 yards. The only range that matches your requirements.
숙소로 돌아가다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한구의 시체와 경찰들을 발견하는 리처. 그 시체는 전날 밤 악단들이 죽였던 샌디의 주검이죠. 그렇게 잭 또한 누명을 씌게 되고 때마침 리처와 마주치게 되는 에머슨 형사. 그렇게 시작되는 에머슨과 리처 그리고 적들의 추격전. 경찰들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지지만 그의 운전 실력은 역시나 뛰어났고 재빠른 임기응변 덕분에 무사히 현장에서 빠져나오죠. This is Helen. If you believe someone could frame Barr, you have to believe they could do the same to me. Only 3 people knew I was here. Emerson, your father, and you. 헬렌의 아빠와 에머슨 형사 중 악당과 연루된 인물이 있다고 말하는 리처. 이어서 리처는 첫날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말과 샌디의 사망도 그들의 짓이라며 둘을 조심하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죠. 헬렌의 도움으로 제임스가 사용했던 사격장 주소에 도착한 리처. 그는 사격장 주인 마틴 캐시를 만나죠. What do you want? I want to know who Barr's friends were. You put 3 in the center and maybe we'll talk. 리처가 원하는 걸 순순히 알려주지 않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는 캐시. 역시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리처, 그리고 약속대로 제임스의 단서를 보여주는 캐시. 이어서 잭은 당시 그가 왔던 날의 CCTV도 살펴보는데 There. Him. 한편 아빠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에머슨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헬렌. 하지만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인물은 바로 에머슨이죠. Is this Reacher? You'll bounce me around to make sure I'm not followed, then walk me into an ambush and kill me. Now this is how it's gonna work. You're gonna give me the address, and I'll be along when I am damn good and ready. 그렇게 헬렌을 구하러 적들에게로 향하는 리처. 그리고 그의 옆엔 든든한 지원군이 있죠. If I had $1 for every time the army called the Corps for help. 캐시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과의 마무리를 지으러 움직이는 리처. This was a bad idea. 그렇게 잔챙이들을 처리하고 사건의 배우자와 헬렌이 있는 곳과 한 걸음 가까워진 리처.
잭은 드디어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고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죠. 이제 남은 건 부패한 형사 에머슨과 이번 사건의 배우자뿐. Call the police. What did you do?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끝내 그를 처리하는 리처. I'm Helen Roden, your attorney. This conversation is protected by attorney-client privilege.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Yeah.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임스. 헬렌은 아빠가 보는 앞에서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And how do you think you would have done it? I guess I would have parked up on the highway. Sun be at my back that time of day. I got a van. Set up in back. Wouldn't have to worry about my brass. Get away real clean, too. 리처가 예상했던 대로 그날의 저격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말하는 제임스. 그렇게 5명의 사망자를 남겼던 끔찍한 사건은 제임스의 무죄가 입증되면서 마무리되죠. If I ever got in trouble again, he'd be there.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는 잭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 잭 리처 1편 어떠셨나요? 이 영화는 영국의 소설가 리 차일드의 소설 중 한 작품으로 그가 쓴 잭 리처 작품들 중 9번째 작품인 원샷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리 차일드의 잭 리처 시리즈는 2021년까지 무려 26편의 책이 출판되었는데 1997년에 등장한 킬링 플로우가 출간된 이후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번역되었고 약 2천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뉴욕타임즈, 런던타임즈, 영국 미러지 등 전 세계 언론들과 평단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작품이죠. 이미 소설로도 엄청난 흥행과 인기를 얻은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주인공으로 톰 크루즈가 등장할 거라는 말이 나왔을 땐 사람들로부터 더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죠. 지금의 톰 크루즈를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핫스타지만 잭 리처가 나오기 전에 톰 크루즈의 인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핫할 때였죠. 왜냐하면 이미 4편의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을 뿐더러 우주전쟁, 나이트 앤 데이, 작전면 발키리 등 이미 다양한 작품들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톰 크루즈 말고 다른 대단한 사람들도 모였죠. 우선 그와 함께 많은 영화를 함께하며 톰 크루즈의 오랜 파트너로 유명한 인물이자 영화 제작자, 영화 기획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 폴라 와그너가 제작에 참여했죠. 그리고 반전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인 유주얼 서스펙트의 각본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특출난 실력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던 칼렙 디샤넬이 촬영 감독을 맡았고 마지막으로 주연 배우인 톰 크루즈가 제작에 참여하면서 잭 리처를 만들기 위한 환상의 팀을 갖추게 되었죠. 톰 크루즈의 영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가 직접 스턴트 없이 액션을 한다는 점. 이번 작품 역시 그의 맨몸 액션과 카체이신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톰 크루즈와 잭 리처의 어울리는 액션씬을 탄생시키기 위해 제작진은 팔꿈치와 무릎을 주로 사용하는 KC 무술을 접목시켜 잭 리처 스타일의 격투 액션을 탄생시켰죠. 톰 크루즈는 이를 위해 4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KC 무술을 익혔으며 영화 속 모든 액션씬을 직접 소화해내면서 또 한 번의 멋진 영화를 탄생시켰죠. 카체이싱 장면 또한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화끈한 씬을 보여줬는데 이에 원작자인 리 차일드는 영화를 보고 톰 크루즈는 잭 리처를 잘 이해했다, 잭의 느낌을 잘 담아냈다고 호평을 남기기도 했죠. 이번 편은 다른 명배우들의 등장도 이슈가 됐었죠. 우선 전세계 영화계를 이끈 거장이자 영화 감독이면서 동시에 영화 배우인 베르너 헤어조크가 악역으로 나왔으며 또 다른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사격장 사장 역할의 로버트 듀발, 형사 역할의 데이비 오예로,
배워 킬러 역할의 제이 코트니, 그리고 나를 찾아줘에서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줬던 고풍스럽고 지성을 더한 인물 로자먼드 파이크가 있죠. 헬렌을 연기한 로자먼드 파이크는 어릴 때 톰 크루즈의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이렇게 한 작품에서 파트너로 촬영한 게 신기할 따름이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녀의 멘토인 톰 크루즈에게서 많이 배워 영광스럽게 영화를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녀가 말하길 키스신이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키스신을 넣으면 영화가 너무 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뺐다고 하죠.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연출이 담겨져 있는 이번 영화의 제작비와 총수익을 살펴보자면, 우선 제작비로는 약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20억 원 정도를 사용해 총수익으로는 약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00억 원 정도를 거둬들이면서 끝났죠. 한국인 관람객 수는 약 78만 명. 이번 영화는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작 소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우선 소설에서는 총 3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이는 헬렌과 뉴스 앵커 그리고 제임스의 여동생이 있죠. 킬러 역할을 맡은 제이 코트니는 리처와 주먹 다짐을 하다 결국 최후를 맛보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캐시가 처리하는 걸로 나오죠. 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인공 잭 리처. 소설에서는 키가 190cm에 체중도 100kg이 넘는 거구로 나오는데 영화에서 등장하는 리처는 정반대 느낌이죠. 하지만 미국 아마존 프라임에 나왔던 드라마 잭 리처에서는 소설과 비슷한 인물이 등장했죠. 바로 배우 앨런 리치슨이 주인공 잭 리처를 연기했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리뷰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와 흔적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는 군수사관 출신 잭 리처. 법적으로 한치의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정황 속에 오늘도 정의를 위해 움직인다. 본 영화에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액션씬과 우통을 벗은 톰 크루즈의 모습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톰 크루즈를 좋아하는 분이시거나 탐정 추리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시거나 혹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잭 리처 1편을 꼭 다시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잭 리처 2편입니다. 톰 크루즈의 잭 리처 시리즈는 현재까지 2편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데 2편은 1편보다 더 긴장감 있고 더 스릴 넘치니까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시청하러 가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화가 마음에 드셨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에 문제점이나 하시고 싶은 충고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달게 받으면서 저는 다음에 다른 영화로 더 좋은 편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